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1월 3일 새해 이민년 첫 주식 개장일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이제 연말에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개인의 힘, 동학개미의 힘이 시장을 받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의 수급이 동진세미캠과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상당히 바스켓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외국인이 전체 시장을 매도하는 약간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좀 왜곡 현상을 초래하긴 했지만요. 전반적인 시장은 성장 기존의 주도주, 그죠? 2차 전지 소재 쪽은 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IPO, 디밸런싱 그런 악재, 수급 악재를 제외하고서는 나름 상당히 괜찮았던 출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보고요. 앞으로 올해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시장 개인 매수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이 코스피에서 5,230억을 사줬고요. 코스닥도 무려 3,876억. 사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말 그 개인 대주주 양도세 그 회피 물량이 28일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29일이 배당락이었는데 이때부터 다시 매수세로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1월 효과라고 보이는 그런, 그죠? 1월 효과가 보통 중소형주가 강세인데요. 작년에 좀 안 그랬었죠. 작년에 대형주가 강세였고, 요거를 좀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코스피도 개인이 많이 샀고 코스닥도 개인이 많이 샀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지수 대비 종목들이 많이 강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하이라이트 뉴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 주 코스피는요, 삼성전자, LG전자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그리고 12월에 진행되었던, 그쵸, 매파적인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도 이번 주에 역시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쯤이죠, 우리 시각으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결국 다시 매수세로 많이 들어올 걸로 수급적으로 좀 호주세를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상 속에서 종목들의 우리가 좀 특징적인 종목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어떤 흐름, 단순히 이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즉 투자의 기본은 인사이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뭐 단타 이런 거 아닌 이상, 테마주 투자 이런 거 아닌 이상, 테마주도 단기 투자, 정치성 테마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선 결국에는 대세적인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기 위해선 뉴스 흐름과 그날의 큰 상승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투자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너는 그런 부분에서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유비벨록스라고 예전에 정말 뭐 많이 보던 기업인데, 이게 그쵸, 작년 하반기부터 좀 시세가 나오더니 오늘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뭐 여기 적힌 대로 동사 같은 게 스마트 카드와 블랙박스 시장의 압도적 1위 업체예요. 워낙 이익도 좋고요. 뭐 코로나 때 잠깐 다치긴 했었지만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그쵸? 작년 기준으로 나올 예상인데 지금 시총은 2천억도 안 합니다. 근데 최근 사업적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데이터 사업, 결국에는 이 유한타증권 리포트가 오늘 나오면서 급등한 것도 있지만요, 대량의 블랙박스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쵸,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핵심은 자율주행과 AI, 이거를 잘 셀렉을 해서 투자에 상당히 수익률을 올려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성장할 걸로 전망되는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예상하는 걸로 인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LG전자 작년 1월로 돌아가면 12개월 전으로, 그때 1월에 급등을 했었다가 1년 내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LG전자와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LG이노텍,
결국엔 애플카를 연동이 돼야 될 거고, 애플카보다 먼저 나오는 게 결국 애플의 VR 글래스, XR 글래스 이런 게 나올 텐데요. 올해 나온다고 지금 예상이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죠. LG노텍은 작년 연말에 주가가 50% 이상 올랐고요. LG전자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전장 쪽에 대한 핵심 부품 사업을 뭐 마그나도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인공지능, 모빌리티, 로봇, 올해 좀 많이 핵심적으로 보자는 거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CES 2022에서 5G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로봇이 사람과 공존하며 삶을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줄 일상을 선보일 것을 전해진 이런 소식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12월에 제가 종목들을 많이 설명하면서 사실 좀 준비해놓고 말씀 못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연말 조직 개편에서 그죠?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 이게 약간 팀 정도인데 이거를 부서로 팀으로 그죠? 부서로 격상을 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M&A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소식이 현대차 그룹도 CES 2022에서 다양한 로보틱스 기술, 야 현대차가 자동차 만드는데 왜 이게 결국에는 자율주행 이쪽과 연관을 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이 완벽한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이 되면은 자동차 안에서 거기에 컨텐츠를 시연할 수 있는, 그죠? 결국 지금의 메타버스 결합이 인류에 가져올 미래 변화상, 이런 것들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거를 묶어서 봐야 돼요. 이거랑 결국 최근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묶어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그죠? 그리고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도 지금 모두르 인텔리전스에서 추정을 한 건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77억 3천만 달러에서 거의 3배 가까운, 그죠?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걸 역시 로봇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뭐 특이한 종목 중에서는 동신세미캠, 최근에 주가가 연말에도 급등을 했었는데, 뭐 급등한 거는 결국 EUV 소재, 그죠? 양산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컬을 인정받았었고, 그 전에 뭐 약간 찌라시가 돌아서 뭐 급등했다가 급락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컬이 인정됐다는 소식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했었고, 근데 연말에 급등한 거에 따른 차익 실현일까요? 별로 상관은 없었던 소식인데, 동진세미킨과 이 오스타인 임플란트 직원이 자본금 2천억짜리 회사가 거의 1,800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이 동진세미캠을 지분의 7% 정도 샀던 거. 그래서 뉴스에도 진짜 화제가 됐었죠. 이모씨. 이 사람이 근데 횡령, 그쵸? 정말 큰 개미가 아니라, 빅개미가 아니라 이 횡령을 했었다는 거. 그래서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오늘 거래 정지였고, 동진세미캠은 급락을 했었는데, 문제되는 건 오스테인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동진세미캠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것이 이것이 거래 정지되고 이제 좀 힘든 시기를 겪지 않겠냐, 이런 예상 속에 뭐 디오라든지, 그죠? 반대급부에 경쟁 회사에 있던 그런 임플란트 업체들, 바텍 같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또 주식시장에서 강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오늘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요 두 가지 중에 오늘 LG전자 요 AI 모빌리티 로봇, 이거랑 이 마이데이터, 이것도 결국 뭔가 데이터를 자율주행과 연관해서 블랙박스가 그동안 쌓여놨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결국에는 또 이거랑 연결이 되겠죠.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을 거고요. 좀 회사가 그리는 그림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한번 인사이트를 확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뭐 픽 종목을 여기 여러 개를 적었는데요. 제가 요 종목들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 관심에 일단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런 종목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셀바스 AI 이런 것들 좀 상당히 눈여겨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에브리보 로봇 청소기도 유명하죠, 그렇죠? 상당히 뭐 지마켓이나 오픈마켓에서 계속 세일 물건이 나오긴 하는데, 지능형 로봇, 결국 AI 자율주행, 여기에 대한 나이스 센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 이미 에브리포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로 상당히 인지들을 쌓은 기업이고 작년엔가 상장을 했죠. 셀버스 AI 같은 경우에는, 그쵸? 상당히 이 부분도 그냥 단순 테마라기보단 이 회사의 비전을 보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기 뭐 휴먼 메타버스 이런 프로젝트 참여 이런 것들은 좀 테마성을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종목들이 오늘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노브 시장에 대한 테마가 단순 테마가 그죠? 아니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도 처음에 단순 테마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항상 성장주들은 초입 국면에 그죠? 성장주들은 초입 국면에 사야지 쫄리지 않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강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 나온 종목들 말고도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 정말 많았는데요. 또 여기 나오지 않은 종목들 군에서도, 아니면 미국 주식이라도 이 노브 테마는 정말 놓칠 수 없는 AI에 묶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관련 종목을 좀 찾아서 앞으로 픽 종목에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저만의 그런 픽 종목을 노브 관련주로 좀 소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 오늘 시장은 이랬던 것 같아요. 결론을 좀 내보면요.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와의 전쟁, 그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죠? 인플레 잠깐 얘기하면은 미국 연준이 세 차례. 그죠? 이게 22년. 23년에도 세 차례. 그리고 24년에 두 차례. 그래서 적으면 7에서 8번, 이거를 25bp 정도씩 인상한다고 하면 8 곱하기 25는 2%,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 레벨이니까 2.25% 정도까지 올라가 있죠. 그리고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좀 빨리 온 건데,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 때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겹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상당히 악재였는데, 이것이 풀리면 결국 해결될 문제인데, 결국 코로나가 최근에 국내도 뭐 거리두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구용 치료제가 일단 나왔고요. FDA 긴급 승인 나왔고, 우리나라도 무슨 상당히 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선진국부터 미국부터 빠르면 여름, 늦으면 가을부터 엔데믹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오미크론도 지금 치사율이나 치명률은 낮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기 수준으로 가고, 결국에는 리오프닝주 이런 것들도 작년에는 실패했지만 올해는 상당히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시장은 기정사실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거 지겨운 문제니까 악재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에 따른 결국에는 여전히 저는 코스피보다 1월달에 코스닥이 더 좋겠지만 대형주가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이 그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월은 대형주는 이 수급에 대한 그죠? 패시브가 어떻게 수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 무려 상장하면 70조 원을 넘을 걸로, 이런 대여급이 상장하면은 다른 쪽을 팔아서 얘를 대기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상당히 1월에 더 좋게 보는 이유도 있고요. 수급적으로. 메타버스 NFT 테마, 이거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거. 연초부터 여전히 오늘 물론 호불호가 좀 종목별로 갈리긴 했었는데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유메이드도 강했고, 그리고 컨텐츠 J 컨텐츠리 상당히 오늘 강했습니다. 작년에 뭐 지옥 발표하고 계속 급락을 해서 힘들었었는데 새로운 컨텐츠들 계속 K 컨텐츠들, 뭐 고유의 바다 이런 것도 넷플릭스에서 상당히 평은 지금 안 좋지만 K 컨텐츠에 대한, 디지털 영상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 확장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 대비 강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도 했고, 10년물 국채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고요. 국채 수익률과 알겠지만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죠. 결국에 우리나라 채권을 팔았고 주식은 외국인도 샀다는 거. 동진세미킴이라는 그런 수급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코스닥이 외국인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한 종목을 빼고선 전체 시장을 샀다 이렇게 좀 생각도 들고, 노봇 같은 경우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인력, 코로나가 가져온 고용에 대한 이슈가 결국 노봇 산업에 대한, 노봇이 그래서 공장은 계속 늘려보고 빈메모리고 뭐 이런 캐펙스가 투자되고 앞으로 산업혁명보다 더 큰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 이런 것도 보더라도 결국엔 로봇이 그런 것들을 대체하게 될 거고, 그렇죠? 물류 자동화, 그게 결국 로봇의
연관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더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진 세미캠이요 SK 하이닉스와 맞먹는 거의 거래대금의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판 걸로 보이지 종목들은 흐름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더 반도체 쪽에서 역시 좀 극과 극으로 움직였지만 비메모리, 네페스 아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비메모리 쪽, 한미 반도체 이런 쪽 상당히 좋았다는 거. 결국 반도체가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있고 비메모리 관련주가 상승했다 이런 논리도 통하겠지만 결국 작년 한 해 힘들었고 앞으로 똑같습니다. 이 비메모리는 어디에 쓴다고 했죠? 더 점점 AI든 자율주행이든 그죠? 고난도 칩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부터 해가지고 패키지 이런 쪽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인텍플렉스, 뭐 넥스틴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었던 만큼 역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그런 오늘의 시장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악재, 코로나 악재 이제는 시장의 악재가 아니다. 글로벌 악재를 작년에 우리는 다 반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코스피의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것 자체가 코스피 지수의 레벨업을 지금 뭔가가 모멘텀이 없지 않는 한 올라가기는 좀 버거워 보이지만 그에 따른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중립금리 이상의 레벨을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한 2024년까지 앞으로 2, 3년 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전히 성장주의 매력은 충분하고 그 성장주들이 앞으로 대세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즉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로봇, 자율주행, AI, 뭐 비메모리, 메타버스, NFT 이런 쪽 그리고 특별히 리오프닝과 관련한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에 적응된 그런 문화에서 확산된 K 컨텐츠. 오늘 2차전지 소재 업종이 약했던 거, LNF, 에코프로비엠이 약했던 거는 시장에서 수급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패시브에 대한 전기차 ETF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 조절을 위한 수급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안 좋아 보여도 오히려 이런 것들의 매수 기회로 기존 주주들도 여전히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연초부터 시장 양시장에 올라서 기분 좋게 마감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뭐 관련 주도주가 없었고 대형주만 갖고 있고 상당히 좀 부진 가치주만 갖고 있었던 분들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요. 포트폴리오 조정이 결국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줬던 첫 개장일이 2022년 첫 개장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봇 관련주 픽 종목에서 조만간 빨리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 컨텐츠 제작에 많이 힘이 되오니 꼭 눌러주시고 많은 제 채널의 영상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